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이 행정 수도 완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4차례에 걸쳐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주시가 AI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대기오염 물질을 감시합니다. 전주시와 LG유플러스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팔복동 산업단지와 만성지구, 혁신도시에 자율주행 로봇 6대와 고정형 대기 측정기 20대를 투입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일보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내 경찰관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제 법안대로라면 쓰레기 투기 단속 등의 업무가 경찰의 일이 돼 본업인 강력범죄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 가운데 일부를 시도지사가 추천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100명당 남아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구별 출생아 수는 전주시가 3,502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역구가 새만금에 접한 신영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해수유통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다만 해수유통을 해도 새만금 사업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환경 문제 등 후속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에 대한 평가 발표가 임박했지만 수역별로 그 효과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이 맑아진 상류와 달리 하류인 새만금호의 수질은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이제는 새만금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해수유통, 나아가 조력발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제작해서 많은 수량들을 내보내고 들여받기 위해서 조력발전 역시 검토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해수유통을 선언하기에 앞서 4가지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호를 바닷물보다 1.5m 낮게 관리해 기존에 계획했던 개발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해수유통을 해도 상류와 호수의 오염원 해소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해수유통 전에 환경부와 전라북도와 관계기관이 협의돼서 어느 수준까지 무엇을 개선할 건지를 정확히 협의하고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또 사전에 농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대책들을 총리실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유통을 해도 이 전제 조건을 지켜 기존 사업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우호적이고 새만금위원회를 관장하는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제2의 시와호 논란 속에 담수를 전제로 시작했던 사업이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180도 선회하는 데 따른 여론이 어떻게 조성될지, 또 농생명 단지에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한 막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들 국회의원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그동안 해수유통을 반대해온 전라북도는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해수유통을 하면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새만금 사업의 청사진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해수유통 상황에 맞게 다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매립과 기반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공정률은 아직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만금 한가운데에 있는 국제협력용지 개발은 오는 11월에야 시작됩니다. 현재 새만금의 용지 개발률은 38%. 정부가 2011년에 새만금 2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세우면서 목표로 한 73%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계획대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난 뒤 담수화나 해수유통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수질을 측정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해수유통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가 좀 너무 빠르다. 일찌감치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는 이들 국회의원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20년 동안 4조 원을 투입했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목표인 3, 4급수에 못 미치는 5급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다만 새만금 사업의 청사진인 새만금 기본계획이 담수화를 전제로 세워졌기 때문에 해수유통 상황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라북도 도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의 해수유통 주장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지만 전라북도와 환경단체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커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학생이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일당의 1,8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16일 낯선 여성의 전화를 받습니다. 서울의 경찰서 경위라는 여성, A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고 겁을 줍니다. 대포 통장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한테 고소를 한 상태이다.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통장 거래명세서에 검찰, 금융위원회에 공문까지 보냅니다. A씨가 믿지 않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등장합니다. 장난치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너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웃었냐? 또 그렇게 수사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너 그냥 당장 서울로 데려올 수가 있다. A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자신의 계좌가 동결돼 국가 재산이 됐다는 말에 통장 잔고가 1,800만 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현금화될 수 없는 이른바 깡통 통장이 됐을 수 있다며 은행에서 모두 인출하라고 지시받습니다. 은행원을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차 구매하는 쪽으로 최대한 연계를 잘 해봐라. 은행원들도 공범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의심의 눈초리로는 보되 연기 잘 해주시고. A씨는 은행 3곳을 방문한 끝에 찾은 1,800만 원을 대전까지 이동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젊은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7시간 30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사기범들은 A씨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행동을 재촉하며 판단력을 흐려놨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미 세뇌가 다 되어가지고 아 이거 끊겼는데 어떡하지? 전화 바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쪽에 전화 오려나? 이러는 생각이 들었죠. 대전에서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추석 명절의 대표 과일격인 사과와 배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긴 장마 등으로 작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오재영 씨는 이달 초 조생 중인 홍로 수확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의 80%를 사과즙 공장에 헐값에 팔았습니다. 병충해 때문에 사과 품질이 크게 떨어져 어쩔 수 없었습니다. 25년 농사 경력인데 긴 장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방제를 해도 방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탄저병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한 70% 정도
탄저병이 왔어요. 추석이 코앞인데 수확이 아닌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는 봉지에 쌓인 채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다. 봉지를 벗겨보니 크기와 수량이 신통치 않습니다. 봄철 냉해와 긴 장마 탓입니다. 열매가 커주질 못하니까 수확을 못하죠. 적은 걸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큰 담화를 줘야 하는데 적은 것은 아무래도 맛도 떨어지고. 공급량이 달리다 보니 사과와 배의 최상품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2~3배 값이 올랐습니다. 부진한 작황이 추석을 앞둔 농민과 소비자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장수군이 장수 읍내에 주차 타워를 만듭니다. 부안 도심 곳곳은 가을꽃으로 꾸며졌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군청 주변 등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58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말까지 주차 타워를 조성합니다. 주차 타워는 지상 3층 규모로 차량 200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한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안군이 도심 가로화단과 매창공원 등 10곳에 가을꽃 5,000송이를 심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기화하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지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계절 거리 곳곳에 다양한 꽃과 가로화단을 정비해서 향기롭고 매력 넘치는 부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 황토멜론이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릅니다. 유용미생물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된 황토멜론은 4년 연속 품질 만족 대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품질로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주 전통시장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장보기 행사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어제 무주시장을 시작으로 오늘 설천시장, 25일에는 안성시장에서 진행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103명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114명 등 모두 2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도 넘길 예정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최근 수사를 의뢰한 27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이상직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젯밤 최형철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한 명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상직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당원들에게 문자를 불법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장수 10도, 임실 12도, 전주 16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1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